안녕하세요. 비티쌤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토탈장 수학원 4단원 로그 함수의 유형 11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자, 이제 로그 함수의 유형 11 로그 방정식 문제를 풀이해드립니다. 로그 방정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뭘 생각해라. 범위부터 구하고 문제 구하세요. 범위부터 구하자. 이유는 문제의 답을 구해놓고 범위를 구하지 않아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밑이 이제 내용은 다 간단해요. 밑이 같으면 이게 로그 A fx고 로그 A gx야. 그러면 똑같은 로그 A니까 fx gx가 어떻게 돼? 같으면 되죠. 근데 이제 fx gx가 같다일 때는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미리 이걸 먼저 구해놔라. 밑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같게 하면 돼요. 밑의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같게 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거지. 밑의 변환 공식으로는 로그 AB는 잘 아시지만 로그 CA분의 로그 CB. 두 번째, 로그 AB는 로그 BA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밑의 변환 공식은 아니지만 밑의 변환 공식 쓸 수 있는 거 A M승분의 B N승 그러면 N분의 N 로그 AB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87번은 잠깐 볼게. 687번 다음과 같단 말이야. 그럼 이때 로그 2에 얘가 뭐가 돼? 진수가 되죠. 그럼 0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 2로 바꾸면 얘는 1이거든요. 그럼 진수인 이 값과 1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로그 3에 로그 5의 x가 몇이 되냐면 1이라고 하는 거죠. 1은 로그 3으로 치면 로그 3의 3이 되잖아. 따라서 로그 5의 x와 3이 같은 거고요. 따라 x는 5의 3승.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2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드렸고요. 688번을 볼게. 여기는 특히 이제 범위를 구해내야 될 건데 x가 0보다 크다 이고 x 플러스 3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다.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x가 0보다 큰 값이 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로그 2의 x에 x 플러스 3 곱한 값하고 로그 2의 10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x 플러스 3x인 얘하고 10하고 같은 거예요. 1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 되지. 벌써 인수분해 하고 있네요.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몇 또는 몇이 돼? 마이너스 5 또는인데 x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얘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 범위를 구해놓지 않았으면 답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1번을 찍기가 쉽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689번입니다. 뭐부터 구해라? 범위부터 구해라. 자, x가 3보다 커야 돼요. x는 5보다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는 x가 5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 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 자, 밑을 같게 만들어 준다고 해봤는데 이게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고 로그 4에 x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얘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밑에 변환 공식을 썼으니까 나눗셈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얘가 2분의 1이래요. 2분의 1은 로그 4의 4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의 2분의 1승은 루트 4라는 얘기니까 몇이 되는 거야?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2.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을 볼 때 뭐가 되는 거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x-5분의 x-3은 2가 되는 거죠. x는 여기서 5보다 큰 값이니까 얘가 0이 아니에요. 분모가. 따라서 x-3은 2랑 x-5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x-10. 그럼 x는 7이 되는구나.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89번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갑자기 절대값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689번이 아니구나. 690번입니다. 미안. 자, 절대값이라고 헷갈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x는 2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2가 아니면 다 0보다 크니까 우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밑을 같게 놔보는 거죠. x-2고 이쪽은 3이니까 로그 2의 8이 되는 거죠. 2의 3승. 따라서 절대값 x-는 8이어야 되고 x-는 8이거나 마이너스 8. 그러므로 x는 10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네. x는 2만 아니면 되니까 모든 x값의 합은 당연히 뭐가 될까?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됐고요. 691번을 갈게요. 연립 방정식이 나왔네. 그럼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는 방법으로 답을 구해봅시다. y는 x 플러스 2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1번은 그냥 우선 정리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 2번은 정리가 좀 필요한 식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제곱의 차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2번에서도 역시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할 거는 x가 0보다 큰 값이고 y도 0보다 큰 값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을 푸는 거죠. 우변부터 풀어볼게요. 로그 2에 여기서 보니까 둘이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y예요. 얘가 3이래. 그럼 x와 y의 곱이 2의 3승 8이구나가 된 거지. 그렇다면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y가 뭐가 되네? 1번식에서 y는 x 플러스 2라고 그랬잖아. 그러네. 그러면 여기다 방정식 구해도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럼 집어넣어 보니까 어떻게 돼? x에 y 대신 x 플러스 2가 8이 돼서 x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퀄 0. x 마이너스 4 또는 2가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구할 때 양수라고 그랬기나 x는 2가 되겠네. x가 2면 y는 4가 되겠지? 그렇구나. 그러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인데 x를 알파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의 16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범위 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692번 같이 볼게. 여긴 범위는 밑도 있네. 그러면 이제 범위를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요 식의 범위를 잠깐 잡아볼게. 제일 먼저 1번이라고 할까?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8은 1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요 범위에서는 x 플러스 루트 8, 2루트 2요. x 마이너스 2루트 2가 돼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바깥 범위가 되죠. 그래서 범위 구하는 게 벌써 좀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 됐네. 그러면 잠깐만요. 692번. 잠깐 692번 선생님 다시 볼게요. 왜냐면 지금 범위 구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뭐가 좀 문제되냐면 나중에 범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진수가 같네. 즉 요 부분의 값이 서로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치네? 잠깐만요. 많이 확대해 놨더니 조금 진해졌네. 얘하고 얘가 같아요. 진수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따라서 진수가 같으면 밑이 같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 설명을 해보면 로그 A의 fx와 로그 B의 fx가 같아요 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답이 나오는 경우는 A, B가 다르잖아. 근데 fx가 1이면 돼요. fx가 1이면 되고 또는 A와 B가 같으면 돼요. 왜냐면 A와 B가 같거나 이거 두 가지 경우야.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fx가 1인 경우로 답을 뽑아보면 x-3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x는 몇이면 될까? 3면 되는 거죠. 3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4가 들어갔을 때 16. 그러니까 요 값은 0보다 크고요. 1은 아니고요. 4가 들어갔을 때도 0보다 크고 1은 아니니까 x는 4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두 번째로는 밑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과 2x 플러스 7이 같아야 된다. 되게 중요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15가 되네. 그럼 x값이 5, 3, 15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는 5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두 값을 보니까 5가 들어가 보면 5가 들어가면 두 식이 다 조건에 맞아요. 그러니까 5는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 값이 문제가 되겠네. 이 값도 문제가 되네요. 왜냐면 1이 돼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게 둘이 같은 거니까. 둘이 같은데 1이 돼. 그럼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으로 구해놓고 범위를 좀 따져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근의 곱은 20이죠. 5하고 4니까. 그래서 거기 5번이 정답이다. 692번의 정답은 보기 5번. 이 문제 좀 중요하다. 그죠? 중요 체크해 주세요. 692번. 자, 유형 12로 볼게. 치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렇거든.
같은 꼴이 반복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음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t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얘 근을 구하는데 이때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고 바로 얘라는 거야. 치환한 t는 얘가 되고, 그래서 이제 x 값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혹 두근의 합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근의 합이 로그 a의 알파 곱하기 베타,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4다 그러면 두근의 곱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역시 요렇게 t로 치환한 로그 알파 로그 베타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693번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해 볼게. 자, 69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693번. 방정식의 로그 2x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게 돼. 먼저 그래도 해야 될 거. x가 0보다 크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를 치환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됐어요. 인수분해하기 좋네. t-2, t-1 이렇게 나와서 t는 1 또는 2가 답으로 나오더라 라는 얘기죠. 이때 두근은 1과 2를 두근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치환한 거고 그는 x를 구해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t라고 하는 게 로그 2의 x잖아. 그럼 얘가 1이 됐다 또는 2가 됐다 그러니까 따라서 x는 2의 1승 2, 2의 2승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값이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가 2가 되고 베타가 4. 따라서 2알파 플러스 베타는 4 더하기 4가 되네요. 그럼 답은 8.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다음 내용의 문제를 볼게. 694번. 694번은 이제 간단한 곱셈 공식을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것 같은 느낌.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이 식이 합으로 펼쳐질 수 있잖아요. 이 식은 차로 펼쳐질 수 있겠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그 3의 3, 1 플러스 로그 3의 x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빼기 로그 3의 3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8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로그 3의 x 플러스 1,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 보기엔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로그 3의 x의 제곱이 전체된 제곱이 9가 됐고, 그러므로 로그 3의 x는 몇 또는 몇이 돼? 3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럼 x는 3의 3승 27이거나 3의 마이너스 3승 27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계속해서 695번 보겠습니다. 695번. 로그 3x 플러스 2의 로그 x의 3. 이때는 역수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a, b는 로그 b의 분의 1이구나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색깔을 좀 칠한다고 해놓고. 자, 이때 로그 a, b와 로그 ba는 무슨 수다? 역수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로그 a, b의 로그 ba로 곱하면 뭐가 돼? 1이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계속 들어가 볼게. 그러면 이제 전체식은 다음과 같아졌죠. 로그 3의 x가 됐고 플러스 2 곱하기 얘가 뭐가 되냐면 로그 3의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러면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는 거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식은 t 플러스 이건 t분의 2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가 됐고요. 양변에 t를 곱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 곱하면 3t t분의 2에다 t 곱하니까 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t 마이너스 2와 t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러므로 t는 뭐가 될까요? 1 또는 2가 되고 우리는 로그 3의 x가 뭐가 나왔냐면 1과 2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이때 x는 3의 1승 3하고 3의 2승 9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보기 1번 12가 정답이 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자, 계속해서 696번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6번의 유형 문제. 식을 정리해 보면서 볼게요. 식을 좀 정리해 드리고요. 앞에 거 로그 2의 x가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x 빼기 로그 2의 10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돼서 얘가 8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t로 치환해서 정리해 볼게. 로그 2x를 t로 치환을 해.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t 마이너스 로그 2의 10은 치환할 수가 없네. 그럼 t는 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여기다 조금만 이쪽으로 갈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계수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로그 2의 10t. 그 다음에 여기 t가 또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쓸 게 아니고 마이너스 로그 2의 10t랑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플러스 1t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8 이퀄 0. 자, 약간 불편하게 됐죠. 인수분해 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지? 그럼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특히 이제 곱을 구하라고 그럴 때는 굳이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t라고 하는 게 로그 2의 x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x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를 갖게 된 거고요. 그러면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럴 때는 두근의 합을 생각해 보면 돼. 역으로 두근의 합은 뭐가 될까? 그쵸?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를 더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 뭐가 될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뭐야?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거든.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에서 x 값의 곱을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 치환을 했을 때 뭘 생각하냐면 근의 합을 생각하면 돼. 치환한 식의 근의 합. 그러면 다음 같은 값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 그러면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보니까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굵게 나오지? 잠깐만요. 너무 굵게 나오죠? 59예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의 합은 뭐가 되나 봤더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지니까 몇이 나오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 2의 10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러면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데 이 1이라는 건 로그 2의 2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20이 되지.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이 20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죠. 요 얘기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967번 가볼게요. 967번도 위에 968번의 연장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1000이다 라고 알려준 거고요. 이제 풀이해 볼게. 로그 x를 t로 치환하겠지? 상형 로그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이퀄 0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두근의 곱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로그에서는 합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t가 로그 알파하고 로그 베타가 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t는 치환했으니까 x가 알파 베타면 따라서 두근의 합이 로그 알파 로그 베타잖아. 얘가 뭐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k가 된 거거든. 따라서 로그 알파 곱하기 베타가 k가 된 거니까 k 입장에서 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10의 3승이라며 k는 몇이 돼야 돼? 그래서 3이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967번 이런 유형의 문제들 967번 그 다음에 696번 697번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 나왔지. 3 로그 x하고 x 로그 3승은 어때? 같은 거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기. 여기에서 밑과 진수가 요 3과 x가 자리를 바꾸죠. x 3 이렇게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다. 그럼 이제 방정식에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할까? t로 치환했으면 요것도 t, 요것도 t. 그러면 t의 제곱. 얘도 t, 얘도 t. 그럼 2t가 되잖아. 그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9 이퀄 0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러니까 t는 1 또는 9가 되지. 이 문제 풀 때는 얘로 하기보다는 얘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3의 로그 x승이 1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1은 3의 0승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로그 x가 0이구나. 그럼 x는 1이네. 이렇게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3의 로그 x승이 9래요. 그럼 9라고 얘기했으니까 3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로그 x가 2라고 하는 거니까 x는 10의 제곱 100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00일이 되는 거지. 이 문제의 정답은 100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98번까지 풀이해드렸고요. 이제 로그 부등식이 나오네. 부등식이 나오면 방정식하고 똑같은데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 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그러니까 진수값을 비교할 때 그런 거죠. 진수값을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요. 0과 1 사이면 진수과의 대속 비교는 이렇게 돼 있잖아.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다. 물론 진수값의 범위도 역시 로그의 정의에 맞아야 되고요. 밑이 같지 않으면 밑이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같게 한 후에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겠지. 699번을 볼게요. 로그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로그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 선생님은 뭐부터 구해라 그러냐면 범위부터 주로 많이 구해야 돼. 그러면 2x-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다 라는 상태가 됐고, 문제에서 로그 2의 2x-1이고요.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2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진수의 범위가 값이 다음과 같거든. 2x-1과 2. 근데 여기가 2라는 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2x는 넘어가면 3이 되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3보다 적다. 답을 이것만 쓰면 틀린다는 것이. 왜? 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2분의 1보다 큰 x가 2분의 3보다 적다. 아마 이 문제가 별표가 체킹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건 다 구하거든요, 웬만한 학생들은. 근데 틀려요, 얘를 안 구해서. 주의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걸 틀리는 게 아니라 아는 걸 틀리는 거거든요. 700번 문제로 갈게. 700번은 우선은 이 값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보니까 제일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판별식 하지 않아도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제곱하고 4를 또 더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때 x는 모든 실수구나. 결국에 이제 두 번째 요식에서 구한 답이 답인 건데, 여기가 5분의 1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요. 마이너스 1이 나왔거든요. 그럼 선생님 보면 얘가 로그 5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즉 5가 돼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밑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감소함수니까 얘하고 5의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5보다 어때? 적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하고 이건 지워져서 없어지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되니까 여기서 최대값은 당연히 2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70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701번. 짱 중요하고 나왔는데 한번 문제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범위부터 구하라고 했던 선생님이 x는 1보다 크겠구나. 근데 여기는 1보다 큰 게 아니고 7보다 크면 안 되고요. x는 7보다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x는 7보다 적다. 따라서 1보다 크고 7보다 적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3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3의 x-1, 7-x 합이니까 얘가 로그 3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범위 그대로니까 요식을 풀어야 되겠네. 요식을 풀긴 푸는데 요 부분이 조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뽑아냈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이 로그랜다 5하고 배수 비교를 하니까 우선 3이라고 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양변을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부등호는 다음같이 이쪽이 크다가 된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이쪽이 플러스 7인데 5 넘어오면 12가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6이 12가 되는구나.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 따라서 2보다 큰 x가 6보다 적다가 됐네. 그러면 얘와 얘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는 얘가 되잖아. 정수의 개수는 x는 3부터 들어가네요. 3, 4, 5. 3개.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 4, 5. 701번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702번으로 갈게.
계속해서 로그 부등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등식 이 로그 3의 x-1이라고 로그 3의 2x 플러스 6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범위부터 구할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얘는 1보다 크다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x는 1보다 크다가 됐고요.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하니까 밑은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 3의 x-1을 제곱하고 로그 3의 2x 플러스 6이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x-1을 제곱하고 2x 플러스 6의 대소관계는 그대로 요 범위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요. 증감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2x 넘어오면 4x가 되고 1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5로 2x 플러스 6이 넘어오면 다음과 같아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렇다면 x는 몇이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보다 적거나 같은데요. x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x가 5보다 적거나 같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범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다. 왜냐면 이런 문제 틀리면요 다 범위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왜 강조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이것 때문에 실수했다고 하는 학생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자, 이제 703번을 먼저 볼게요. 703번. 제일 먼저 얘는 얘 해가 1부터 3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의 조건의 진수 범위를 구해주기가 뭐 이건 판별식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크다 할 때 조건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건 조금 어렵고요.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로 한번 잠깐 볼게.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여기서는 감소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와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여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해가 얘가 낫다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적다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땐 두근의 합이 a 플러스 1인데 얘가 4가 나와야 되잖아. 요 1하고 3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으로 따지면 크니. 따라서 a는 3이 되고요. 두근의 곱 b도 얘하고 얘 곱한 거니까 3이 되겠지. 그래서 a도 3, b도 3 해서 얘네들의 제곱의 합은 몇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당연히 a제곱 b제곱은 1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이렇게 703번 해결해 드렸고요. 704번을 같이 볼게. 704번. 704번은 이제 역시 진수를 보니까 우선은 요 안을 보니까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잖아. x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범위를 구하는데 우선 x가 0보다 커야 돼. 그래. 그 다음에 2고 로그 2에 x 빼기 3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요건 좀 정리해야 되겠네. 2의 x가 3. 여기 넘어가면 3이 되잖아. 그럼 3이 뭐가 돼? 이거 넘어갔을 때 이렇게 되니까 3은 로그 2의 8이 되거든요. 그럼 x는 몇보다 커야 되니? 8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0보다 크고 8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우선은 진수의 값의 범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문제 푸는 거죠. 8이 나와 있어요. 로그 8. 여기가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3이고 3분의 2는 로그 8의 3분의 2승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조금 이것 때문에 지저분해져서 잠깐만요. 예. 이거를 지울 걸 괜히 조금 이상하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로그 8의 3분의 2가 돼. 이것만 잠깐 계산해 보면 로그 8의 2의 3승의 3분의 2승이니까 2의 2승 4가 되네요. 그러면 이 값과 4가 같아야 되는 거죠.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 이쪽에 4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로그 2의 x가 7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고 7이라고 하는 게 로그 2의 7승 128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x는 128보다 어때?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128보다 적거나 같다.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정수 x의 개수인데요. 그럼 8보다 큰 x가 128보다는 적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이때 개수 구할 때는 얘에서 얘 빼면 되지. 그래서 120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계속해서 문제 705번으로 가네요. 705번. 자, 705번은 연립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1번에는 지수 부등식이 나왔고 2번은 로그 부등식이 나왔는데 1번 뭐 간단한 지수 부등식이니까 1번부터 여기다 풀어보면
뭐 4가 2의 2승이잖아. 그죠? 얘는 2의 2승. 그러면 x 플러스 3이 2보다 크다가 1번의 해가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라는 걸 하나 알게 됐고, 두 번째 얘는 요 제곱을 범위부터 구해합시다. 항상 해야 되니까 습관처럼 해야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요. x도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수를 보니까 요 2가 여기 제곱으로 붙으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5x 플러스 15고 얘가 상용로그거든요. 그럼 부등호 그대로. 따라서 x 제곱 여기 6x 나오는데 5x 넘어오면 x만 남고요. 9인데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되네. 그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적다가 돼서 마이너스 3보다 큰 x가 2보다 적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2보다 적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0, 1, 두 개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705번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것 같지? 706번 같이 볼게요.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어요. fx는 곡선이고 gx는 직선인데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감소함수 아니에요? 자, 우선은 생각해야 될 게 제일 먼저는 fx도 0보다 커야 되고 gx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인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0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두 번째로는 fx하고 gx를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gx가 이쪽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는 반대해야 되는 거지. 감소함수니까. fx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제 fx를 선생님 표시해 볼게요. fx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에요. 0보다 큰 데만 표시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gx가 0보다 크다는 데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중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gx보다 큰데 gx보다 큰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큰 데는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만 보면 되겠어요. 여기만 보면 되죠. 여기는 fx만 크고 gx는 음수니까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때 fx 곡선이 gx보다 위에 있는 값의 범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디예요? 보이세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c부터 d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c보다 커나 같고 d보다 적거나 같은데 c일 때는 0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c는 안 들어가고 d는 0보다 큰 값이니까 여긴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잘 이해하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인데 학생들은 싫어하죠.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싫어하니까 잘 보셔야 조건을 잘 따져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함수가 있어요. fx하고 gx가 있는데 선생님이 fx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fx만 조금 굵어질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색이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자, fx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똑같으면 좋은데 좀 틀리죠? 다시 할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똑같이 그려주는 게. 자, 이게 fx예요. 그래서 이건 fx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이렇게 fx하고 gx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값의 범위가 x가 0부터 2까지 해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가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봐서는 fx는 제일 먼저 fx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돼요. 1은 fx인데 x라고 썼네요. fx는 1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fx는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거 맞고 1은 안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a나 d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x는 a가 아니고 d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얘는 로그 fx고요. 그러면 fx를 너무 크게 썼어요, 선생님이. 이거 지우개를 쓴다는 게. 자, 얘는 로그 fx의 gx거든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1은 로그 fx의 fx가 되는 거죠.
근데 fx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두 가지를 따져야 되나요? 감소함수일 때하고 증가함수일 때를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fx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fx가 0보다 1보다 큰 경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보다 큰 경우요. 증가함수일 때.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gx하고 fx를 봤을 때 누가 커야 되냐면 gx가 크다가 돼야 되는 거지. gx가 크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fx가 1보다 클 때가요. gx가 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예. fx가 1보다 큰 데가 어디 있냐면 보세요. 여기죠, 여기. 여기 1보다 큰 데거든요. 근데 이때는 다 gx가 어디에 있냐면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선생님 보면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이렇게 여기.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해가 없다. 두 번째는 f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요. 이땐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gx하고 fx는 감소함수니까 이쪽이 큰 거예요. fx가 크다인 곳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가 크다인 데가 선생님이 딱 한 군데 보이거든요. 한번 봐봐. 지금 요 fx가 0과 1 사이의 경우니까 지금 요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때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는 여기에 여기 지금 표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진한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여기가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요. gx는 이렇게 밑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경우가 A부터 B까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적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A와 B 사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유형 14로 가보겠습니다. 유형 14 치환하는 문제인가 봐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치환하는 문제의 경우에 유형 14번 먼저 해는 4x, 8x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x는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로그 2의 4 그럼 2죠. 로그 2의 x 그래서 곱이기니까 이렇게 로그 2의 8 3이죠. 로그 2의 x 2 그럼 치환해서 문제 푸는 게 좋겠죠. 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게.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로 쓸게요. t 플러스 2, t 플러스 3 그러니까 2보다 적다고 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인데 넘어오면 4가 남겠네요. 따라서 이 식은 인수분해하니까 t 플러스 1하고 t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돼서 마이너스 4보다 큰 t가 마이너스 1보다 적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 t가 로그 2의 x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4승 즉 1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해달래요. 그럼 3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32분의 1,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그럼 계속해서 709번을 같이 볼게. 709번도 역시 뭐 범위로 따지면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지금 로그 2분의 1 x를 t로 치환할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두 번째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인데 0보다 적거나 같대요. 그럼 뭐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t가 3보다 적거나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로그 2분의 1을 쓰는 거지 뭐. 그럼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2보다.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또 급히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 실수하지 않게. 왜냐면 감소함수거든요. 얘가 로그 2분의 1의 x고 얘가 3이 되네. 그럼 감소함수니까 여기를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로그 2분의 1의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고 3은 로그 2분의 1의 3승이니까 8분의 1이 되잖아. 따라서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적거나 같다 되는 거지. 범위 x 0보다 큰 값 맞고요.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문제 710번 볼게요. 710번 10번은
로그 3의 x의 제곱이 나왔는데 우선 식부터 정리해보고 문제 정리할게.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제곱이네. 제곱 앞으로 빼면 2가 되고요. 자, 넘겨주면 로그 3의 x의 전체에 대한 제곱 플러스 2 로그 3의 x가 0보다 적은 게 됐고요. 뭐 치환하시고 싶으면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2t가 0보다 적으니까 tt 플러스 2가 0보다 적어. 그러므로 마이너스 2보다 큰 t가 0보다 적어. 그러면 로그 3의 x를 선생님하고 여러분 치환했잖아. 그러니까 로그 3의 마이너스 2는 3의 마이너스 2승이어야 되고요. 로그 3의 x고 얘는 로그 3의 1이 되겠지.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승 9분의 1이 되고요. x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9분의 1보다 어떻게 돼? 잠깐만요. 9분의 1보다 큰데 1보다 적다가 되겠죠. 뭐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71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드렸습니다. 1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값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했거든. 연립부등식이니까 이제 요 1번식, 2번식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1번식, 2번식. 1번식은 쌤하고 여러분 보실 때 로그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뭐 제일 먼저 x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서 정리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3 넘길게요. 그래서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이 0보다 적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t가 3보다 적은 게 되고, 그럼 로그 2의 x가 t잖아요.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2분의 1일 것이고 3은 로그 2의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보다 큰 x가 8보다 적다 그러는 해가 답으로 나왔고, 두 번째 해를 구해야 되지 뭐. 두 번째는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되겠다, 그지? 근데 이제 얘는 0보다 큰 값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4의 x승은 t의 제곱으로 넣으면 되고 2의 x 플러스 있으니까 2의 2승이 4가 돼서 4t 32 넘겨서 다음과 같아진 거죠. 그럼 t 48, 32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4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t가 8보다 적거나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거. t는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따라서 0보다 큰 2의 x승이 8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데 0보다는 무조건 크니까 이건 할 필요 없고 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여기 모든 실수가 되니까 0보다 큰 건 모든 실수. 그러면 2x승이고 8은 2의 3승이니까 x는 3보다 적거나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에서 성립하는 건 0보다 큰 x가 3보다 적거나 같다가 됐고요. 얘하고 얘 교집합이죠. 얘와 얘의 교집합을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은 뭐가 될까? 그쵸? 2분의 1보다 큰 x가 3보다 적거나 같다가 얘와 얘의 교집합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문제에서는 모든 정수값의 합이니까 정수가 될 수 있는 x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네. 합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712번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양변의 로그를 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 로그 2분의 1을 걸죠. 거기에 x 쓰고 로그 2분의 1 x. 이쪽도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니까 부등호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그 2분의 1 x가 요게 요 부분이 앞으로 가면 결국에 로그 2분의 1에 x가 두 개 있게 되니까 얘 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된 거지.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x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니까 이걸 치환을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서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t가 1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물론 여기서 x도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돼요. 이건 두 번째 풀어내는 걸로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나 그랬더니 로그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즉 쌤 이거 잠깐 정리하고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분의 1의 x예요. 그 다음에 얘는 1이거든요. 그럼 이제 로그로 따지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로그 2분의 1의 2가 돼야 되고 얘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지. 2분의 1이 제일 작고 2가 제일 크고. 그래서 이렇게 x값이 정해지니까 얘와 얘와의 교집합으로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해를 구해라. 그럼 바로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된 거죠. 712번 해드렸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 713번 볼게.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그러니까 양수 x니까 x가 0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근데 x가 0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여기서는 증가함수인데요, 모든 실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로그 x, 로그 3의 x는 모든 실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 x가 0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인 것 뿐이고, 이때 로그 3x를 우리가 t로 치환해야 되는데 얘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로그 3x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면 식은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 플러스 8인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t를 치환하고 나니까 2차 함수 같이 됐잖아. 2차 함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얘가 원래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뭐 얘를 ft라고 하면 y는 ft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금방 눈치챌 수 있겠지?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t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에 4, 8이 32. 그러면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큰데 a는 8보다 적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1개의 정수값을 갖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유형 15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